자, 오늘 설명할 내용을 하기 이전에 단순한 거를 좀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강입니다. 학원 강의고요. 나오지 마시고 잘 쉬시고 수요일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보죠. 우리 반 모두 점수가 70 이상이다. 우리 반은 모두 점수가 70 이상이야. 자, 이거를 증명하려면 증거를 대봐. 그러면 한 명씩 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얘 70 이상이지, 얘도 70 이상이지, 얘도 70 이상이지, 이렇게 확인해도 되지. 근데 좀 오래 걸리지. 무식하잖아.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 반 중에 최소값, 점수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찾아. 가장 작은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꼴찌라고 할 수 있지. 걔가 7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전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 한 명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모두 점수가 반대로 70 이하야. 시험 못 봤나 봐. 자, 이걸 확인하려면 모두 확인하지 말고 뭐만 확인하면 될까? 이때는 최소값이 아니라 무슨 값을 확인하면 될까? 대값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최대값이 70 이하다를 보여주면 돼. 그러면 나머지 애들 확인할 필요가 없지. 한 명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요 아이디어가 필요해. 오늘 할 거는. 자, 일단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진행해 봅시다. 일단 2차 부등식이 등장했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자, 여러분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절대 부등식하고 똑같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 x의 범위가 처음으로 추가가 됐어. 이렇게 x의 범위가 추가가 되면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는 무관한 문제가 될 거예요. 요 약간의 차이가. x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보자는 이야기. 부분만. 1부터 3까지만 보세요라는 뜻이야. 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조건이 되고 일단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 만들어야 돼. 자, 지난 시간하고 전혀 다른 풀이야.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원래는 절대 부등식 a와 t로 푸는 거였는데 그때는 x의 범위가 없었다. 근데 오늘은 x의 범위가 추가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1단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을 해야 돼. 꼭지점을 찾는 과정이야.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돼. 좌변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0으로 만들어야 돼. 이건 똑같아. 지난 시간하고. 근데 여기서 공식이 들어간 거 아니라 완전 제곱 만들어요. 완전 제곱은 이렇게 2차와 1차로 만드는 거지. 자, 반의 제곱을 더해다 빼야 돼. 반이 3이니까 3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돼. 뒷부분은 그대로 써.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1 이렇게 되겠지. 자, 완전 제곱 똑같이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찾아. 자, 꼭지점 어떻게 찾았지? 완전 제곱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쓰면 돼. 상수항을 그대로 쓰면 돼. 그럼 그래프는 2차 함수가 플러스니까 a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중3 과정이고 선생님이 계속 복습해주고 있지 지금. 자, 3,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꼭지점이야. 그런데 이 전체가 아니야. 1부터 3까지만 그리래.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 축. x는 상수인데 이게 3이니까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거야. x는 3. 세로선이야. 그러면 1부터 3까지니까 x는 3도 그려야 되고 x는 1도 그려야 돼. 그럼 x는 1은 어디 있어? 3보다 작잖아. 그럼 더 왼쪽에 그리게 되겠지.
x는 1, x는 3을 그렸어.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x는 1부터 x는 3까지만 그려야 돼. 그럼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 이만큼만 남는 거야. 이만큼만. 1부터 3까지만 남는 거야. 이제 요게 범위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야. 등호 들어가니? 1과 3이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 색칠. 등호 없으면 구멍 뚫어야 돼. 자, 요 녀석들만 살아남았어. 이 녀석들이 모두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야, 우리 0보다 다 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너 0보다 커? 너 0보다 커? 너 0보다 커?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했던 아이디어.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 돼. 가장 작은 녀석이 0보다 어떻다는 걸 보여주면 돼. 크다는 걸 보여주면 돼. 가장 작은 게 누구야? 얘지, y값. 가장 작은 점이 가장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아래. 얘가 0. 0이 누구냐면 y는 0. x축을 뜻해. y는 0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돼. 왜? 크다 그러면 큰 게 위고 작은 게 아래야. 위쪽 아래쪽이지.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게 내가 지금 그린 거야. 그러면 이 y 값이 여기 있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위에 있으니까 커야 돼. 따라서 이렇게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 자, 이걸 이제 풀어야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이렇게 되네. 2차 부등식이야.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지 예전에? 힌트는 합차 공식이야.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루트의 제곱으로 붙이라고 했어.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돼. 그래서 합차가 돼. 그럼 얘는 사이의 범위죠. 여기가 사이의 범위. 자, 따라서 이렇게 돼. 그러면 루트 2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했거든.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으려면 루트 2가 약 몇 점인지 알아야 되거든. 루트 2가 약 몇 점이지? 1점 얼마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점 얼마? 1점 얼마 사이야. 이 안에 있는 정수 뭐뭐 있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돼. 자, 필기 좀 하세요. 여기. 지워도 되나? 다음 주까지 설명을 하면 지금 부등식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는데 부등식이 아마 끝나게 될 거야. 아까 하율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단원이 지금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다항식에서 시작했어. 다항식, 그 다음에 복소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러다가 2차 부등식까지 온 거거든. 여기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야.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럼 2차 부등식이 다 끝나면 하나의 이야기가 끝난 거야. 챕터가 끝나는 거야. 책은 안 끝났지만 이야기가 한 번 끝나. 그러면 다음에 단원 2개가 기다리는데 이 2개가 이제 고 1학기의 끝이거든. 이 2개는 일종의 단편 같은 거야. 여기가 장편이었다면 단편 2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부터 쭉 이어오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단원이라도 빠지면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런 거랑 똑같아.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5편을 못 봤어. 근데 거기 되게 중요한 반전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6편, 7편을 봐도 왜 이렇게 됐지? 쟤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한 챕터도 빠짐없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단어이라면 여기는 그래도 독립적이야. 경우의 수 독립이야. 다른 단어가 무관해.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웠죠. 확률. 바로 그 내용. 확률이야. 이거는 행렬은 처음 배우는 거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다음 단어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여기까지가 난이도가 계속 올라갔던 거야. 물론 여기서 심화 문제를 만들면 여기도 어려워질 수는 있어. 하지만 기본 개념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 기본 개념. 그래서 부등식까지 잘 버티시면 또 다시 할 만한 단원이 기다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다시 우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겠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교재가 다 달라진다고 봐야 돼. 각자. 공통으로 내가 프린트 설명을 좀 할 거고 교재는 개별적으로 다 달라져. 특히 책이 안 끝난 사람들은 그 책을 지금 책을 끝내는데 먼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숙제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책이 한 달 동안 쥐고 있어. 나는 진도를 끝냈는데 진도 끝난 뒤에 한 달 동안 같은 책을 푸는 애들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실하게 테스트 시간 활용해서 잘 푸시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 푸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다음 단원으로 유형이 계속 올라갈 거야. 복습과 이런 점검으로 계속 넘어간다고 보면 개별 질문 많이 할 거고. 자, 98번 무역 문제를 다시 비슷한 문제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쉬운 버전인데 이걸로 할게. 100번.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원래는 절대 부등식이다. 공식은 A와 D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게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범위가 들어있다. X의 범위가. 그러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뀐다. 이 문제는 첫 번째가 완전 제곱으로 출발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야기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문제야. 자, 완전 제곱. 제 우변 0이니까 이항할 필요는 없어. 바로 반의 제곱 하면 돼. 반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린다. 꼭지점은 완전 제곱은 0일 때 x값을 여기다 써주고 뒤에 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쓴다. 자,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으니까 잘라야 돼.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세로선을 축이라고 부르는데 얘 이름이 지금 x는 2야. 요 꼭지점을 지나는 세로선이 x는 2야. 근데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x는 3부터 x는 5까지지. 그러면 x는 3은 얘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 x는 3은 2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 그 다음 x는 5도 그려야 돼. 양쪽 다 그려야 돼. x는 3, x는 5. 5는 더 크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 더 오른쪽.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3부터 5까지만 봐야 돼. 내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3부터 5까지만 그래프를 남기고 그 외부는 다 지워버려야 돼. 이 문제는 꼭지점까지 지워졌어. 꼭지점이 필요가 없는 게 되버렸어. 3부터 5까지만 남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3부터 5까지만 남겨.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여기 5고 가장 작은 게 여기 3일 때야. 물론 y값은 아직 계산 안 했어. 이거 보려고. 얘가 어디 해야 돼? 작아야 돼. 작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어야 돼. 누구보다? 0. 여기서 0은 y는 0, x축을 뜻한다. 여기서 0은 y는 0, x축을 뜻해. 그럼 y는 0이 이 그래프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 2차 함수가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y는 0은 어디에 그려져야 돼? y는 0은 요런 데 그려줘야 돼.
y는 0이 이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그래프가 y는 0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야 우리 다 0보다 작다? 그럼 우리의 무슨 값을 찾아야 돼? 대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지. 우리 다 0보다 작아. 그럼 우리의 최대값만 0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면 더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럼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지. 위에 있는 게 최대야. 아래에 있는 게 최소야. 얘가 제일 커. 계산해. x가 5일 때 y값 5 집어넣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저 식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같은 식이야. 5 대입하니까 9 빼기 4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8 마이너스 4k가 0보다 어디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등호 있으면 등호 넣어야 돼. 여기 등호 없으면 여기도 등호 빠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아까는 2차여서 인수분 했고 지금 1차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 1차는 바로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우리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제 함수가 두 개. 2차 함수 또 2차 함수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2차 함수가 두 번째 2차 함수보다 어느 쪽에 있대? 아래쪽에 있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누가? 첫 번째 그래프가 두 번째 y는 뺄게. 두 번째 그래프보다 첫 번째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대. 그럼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위쪽에 있는 거지. 위쪽에 원래 들어가야 정확한 표현이긴 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위가 크고 아래가 작아요. 자, 일단 이렇게 출발해야 돼. 위 아래를 보고 부등호를 판단해야 돼. 부등. 큰 게 위쪽에 있고 얘는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고 출발해야 돼. 여기서 지금 y는 있었는데 그 y는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바로 x에 관한 식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 아까? 다 좌변으로 이정했지. 싹 다 넘겨. 0으로 만들어. 항상 우변은 0이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다 넘겼어. 내가 1인 차순으로 정리했어. 그랬더니 이 2차 부등식에 그걸 만족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x의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불러. x의 범위를 x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잖아. x의 값을 범위도 해라고 불러.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마3과 1 사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다. 이거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부등식 중반에서 배웠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해를 못 구하는데 해가 써 있어. 거꾸로 해가 써 있는 문제는 해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거꾸로야, 거꾸로. 이걸 푸는 게 아니라 해를 갖고 식을 세워야 돼. 자, 그럼 식 어떻게 세워?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니까 무엇을 인수로 가져? x 플러스 3. 1을 근으로 가지면 무엇을 인수로 가져? x 마이너스. 자, 부등호 범위를 봐요라. 사이야 가장자리야. 지금 요 해가 마3과 1 사이지. 사이니까 사이. 작다라고 식을 세워야 돼. 이게 바로 식 세우는 방법이다. 해를 갖고 2차 부등식을 세워야 돼. 자, 사이로 나와 있으니까 사이로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 이 식과 이 식이 아직 같지는 않아. 왜냐면 2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2차항의 개수가 얼마지? 1이야. 그럼 얘도 지금 1이지. 그럼 이미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둘이 같은 식이야. 왜? 얘 해가 이거야. 그럼 이 해로 식을 세웠다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얘는 주어진 식,
이건 해. 해를 가지고 내가 식을 세웠어. 둘은 같은 존재예요. 같은 해니까. 자, 따라서 얘를 전개하니까 이렇게 돼. 전개하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식이 같아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이 서로 어디야 돼?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여기 상수항 또 같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m 값, n 값을 다 찾았어. 자, 위아래를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했고 이 자식을 풀었을 때 해가 써 있어. 해가 써 있으므로 내가 식을 세운 거야. 해로 내가 식을 세우고 내가 만든 식과 출제자가 준 식이 둘이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끝내는 거야. 여기서 A가 꼭 똑같아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미 똑같은 상황이지. 자, 또 103번 또 해. 자, 필기를 하고 싶으면 잠깐만 얘기하면 돼. 잠깐만요. 기다려줄게. 자, 또 이 2차가 Y는 A보다 아래쪽에 있어. 이번에 아래쪽. 누가? 2차가 얘가 Y는 A 얘보다 어느 쪽에 있다고? 아래쪽. 그럼 얘가 어느 쪽이야? 위쪽이지. 그럼 부등호는 이렇게 돼. 위 아래를 보고 부등호를 결정하는 거야. 아까도 똑같지. 그 다음에 다 넘겨. 자, 그럼 이걸 풀면 해가 나오는 거야. 근데 A 때문에 풀 수가 없지.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해가 써있다고. X값의 범위가 해라고. B와 4 사이라고 써있다. 그럼 얘는 풀 수가 없으므로 해를 갖고 식을 세우는 거야. 해를 갖고. 그러면 B가 근이면 무엇을 인수로 가져? X-B. 4가 근이면 X-4를 인수로 가져. 근데 이렇게 쓸지 모르는 상황이 아직은. 근데 해를 봐봐. 사이야 가장자리. 사이지. 사이니까 방향도 사이를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주면 내가 식을 세웠어.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똑같으려면 2차의 개수까지 똑같아야 돼. 얘 1이야. 얘도 얼마야? 1이지. 그럼 이미 똑같아. 그럼 얘를 전개해. 둘이 똑같은 식이니까 1차와 1차의 개수가 같아야 돼. 상수와 상수가 같아야 돼. 자,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 문자 두 개, 식 두 개, 1차 연립 방정식. 이건 잘하잖아. 이 정도는 쉬운 상황이지. 초반만 잘 풀면 됩니다. 백사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다 풀진 않을 거고. 여기 보면 해가 이렇게 나와 있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야. 해를 알면 우리 뭘 세울 수 있다? 식을 세울 수 있어. 마 3이 근이니까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 b가 근이니까 x-b를 인수로 가져. 그런데 범위를 봐. 사이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 가장자리 크다로 식을 세워. 자, 요것만 내가 힌트를 줄게. 나머지 부분 똑같아. 자, 또 조금 바뀌었어. 아까 문제는 누가 누구보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예, 해가 써 있었지, 해가 써 있었어. 얼마와 얼마 사이가 써 있었어. 근데 얘는
일단 똑같이 갈게.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네. 그러면 y는 제외하고 함수만 써. 얘가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럼 얘는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 이게 큰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이거에 해가 아까는 뭐랑 뭐 사이다 가장자리다 써 있었거든. 근데 얘는 안 써 있어. 대신에 숨어 있어. 항상이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야? 이름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었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름이 뭐라고? 절대 부등식. 이거 해가 절대 부등식 뭐야? 모든 실수 또는 절대 부등식이야. 이름은 절대 부등식이고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지난 시간 내용으로 돌아갔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 몇 단계로 풀어? 2단계로 풀지.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항상이라는 표현도 해가 모든 실수라는 의미다. 항상.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 해석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학을 해석한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 해석하는 거야. 고등수학은 중등수학보다 어려운 게 수학을 해석해야 돼. 문제를 읽고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 그럼 이해하기 전에는 지식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게 맨날 내가 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석을 했고 조건이 몇 개? 두 개. A랑 판별식. A는 10과 동일하다. 또 나오는 거야. 판별식 없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A가 1이야. 이렇게 나왔네. 문자가 없네. 문자가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 지금 참이지. 따라서 해가 뭐야? 참이면 모든 실수라고 쓰는 거야. 일단 1번의 답이야. 2번의 답. 판별식이 0보다 작다. B 제곱. 물론 B가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있긴 한데 제곱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제곱할 거야. 그러면 어차피 바뀌긴 해.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해야지.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자, 사이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3, 1, 4, 2라고 쓰면 여기 사이, 시옷처럼 생겼다 해라. 사이. 자, 그러면 2번의 답이고 1번의 답이야. 1번과 2번은 뭐 해야 돼? 연립해야지. 모든 실수랑 얘를 연립하면 어떻게 돼? 얘가 답이지. 겹치는 부분이니까. 얘는 전부 다 색칠, 얘는 여기만 색칠할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지. 그럼 이제 K 범위 나왔고 2차라는 말이 여기 지금 1이야 1. 문자가 아니라 숫자지. 그럼 A에다 0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어차피. 따라서 여기서 끝나는 거지. 더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지. 2차라는 말이 없으면 A에다 0을 넣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필요가 없다. 따라서 K 값은 K의 최대값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들어있지. 그럼 해결이 됐지.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대답해주면 되겠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다? 절대 부등식이다.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절대 부등식 조건 2단계. 때로는 3단계까지 갈 수 있다. 항상 얘기했지 지난 시간부터. 자, 이번에는 만나지 않도록. 표현이 계속 바뀌고 있어. 조금씩. 두 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이건 또 뭘까? 자, 만나는 점을 우리 뭐라고 불러? 만나는 점. 교점. 만나지 않아. 그럼 교점이 몇 개?
0개. 없어. 0개. 교점의 개수와 관련된 공식이 뭐였더라 얘들아?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은 0개. 2개와 1개를 우리 합쳐서 뭐라 그래?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1점에서 만난다. 둘 다 만난다지. 그럼 만난다라고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돼. 둘 다 만나는 거니까 합쳐서 써야 돼. 자, 지금은 만나지 않으니까 0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써야 돼. 그런데 판별식을 이 2차니까 이걸로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애도 있어. 이 2차니까 이걸로 판별식 하나요? 그게 아니야.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랬지? 연립부터 해야 돼. 교점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연립이 시작이야. 연립을 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한 거야, 문제를. 처음부터 엉뚱한 길로 들어선 거야. 자, 교점 문제는 연립이 출발이다. 자, 따라서 2개를 연립해. 2개를 연립하면 연립이라는 얘기는 이번에도 y를 안 쓰지. y를 안 쓰고 같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대입법을 쓴 거야. 대입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연립하니까 역시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건 등식은 부등식은 똑같아. 이제 연립을 했으니까 이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순서. 자, 교점은 연립을 먼저 하는 거고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이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게 계산해주면 되지. 전개.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그러면 A. 자, 그럼 근이 1과 마이너스 11이야. 자, 무슨 범위? 부등호 방향? 사이. 자, 따라서 사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교점 문제는 무조건 시작이 연립이다. 물론 친절하게 출제자가 교점이 0개입니다라고 안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있지. 만나지 않는다가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교점이 0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숨어있는 거야. 교점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연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돼. 이런 게 다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문장, 문맥 속에 숨어있을 때 좀 더 어려운 거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고등부의 국어, 영어, 수학은 전부 다 해석하는 과목이야. 옛날처럼 그냥 풀어서 계산해서 답을 낸다.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했잖아. 계산해서 답을 낸다. 그게 아니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답을 내야 돼. 해석하고 계산해서 답을 내야 돼. 이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먼저 했던 거야. 물론 계산도 공부가 필요한데 특히 해석이 지식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이런 지식을 우리가 지금 계속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거야. 자, 위 아래가 또 나와있네. 108, 109번 아까 했던 유형인데 항상 아래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거 아까 했던 건데 108, 109번은 아까 항상이라는 포인트 절대 부등식입니다. 유형이. 자, 그래서 앞에 유형과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이제 다시 실생활 문제네. 처음에는 수학을 좀 약한 친구들은 이 실생활 문제가 되게 싫어. 왜? 일단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어디서 접근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수학 실력이 좀 늘면 오히려 실생활 문제가 더 쉬울 때가 많다는 걸 좀 깨닫게 돼. 오히려 그냥 방금 전처럼 식으로 써 있는 게 난이도가 높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
읽어보자. 야구공 선수가 방망이로 친 야구공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h라 하자. T가 시간이고 h가 뭐다? 높이다. 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알파벳을 일단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이렇게 식이 써 있네. 자, 이 식이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색하게 느껴요. 근데 이 식이 왜 어색하냐면 변수가 h랑 t여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좀 바꿔볼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평범한 2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인데 알파벳만 바꿔도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쓰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2차 함수네? 그냥 이렇게. 알파벳만 바뀐 2차 함수네. 여기서 h가 높이니까 y가 높이고 x가 초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쓴다면 바꿔서 풀어도 되긴 한데 바꿔서 푸는 걸 추천하진 않아. 왜? 바꿨다가 원래대로 또 돌려놔야 되거든. 그것도 시간의 낭비니까. 그냥 이대로 풀되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구공의 높이가 얼마 이상? 2.2 이상이래. 높이가 누구지? 요건 내가 쓴 거는 요거 쓰지 말고 여기 써있는 거. 높이가 누구지? h지. h가 2.2 단위 생략 이상. h가 2.2 이상이래. 자, 그럼 h 어디 있어? 이 식이 다 h잖아. 이 식이 h잖아. 그럼 얘를 h 자리에 그대로 집어 넣어야지. 그대로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대로 집어 넣었어. 자, 이제 이 식을 풀 거야. 이 부등식을 풀 거야. 소수가 있어. 양면은 10을 곱해야겠지. 영으로 만들었어.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선생님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추천하지 않나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약분이 더 돼. 5로 약분되지? 조금 욕심을 낼게. 마이너스도 곱해야 되고 5도 약분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눌게. 욕심을 조금 냈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동호 반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음수니까 부동호 반대. 그래서 플러스도 만들었고 더 약분도 안 되게 만들었지. 헷갈리면 마이너스 따로 5 따로 해. 괜히 한꺼번에 하다 힘들어하지 말고. 자,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인수분해. 오히려 계산은 실수하는 문제가 더 쉽다. 인수분해가 단순. 그럼 근이 뭐가 나왔어? 2분의 3과 2분의 1이 나왔지. 그럼 2분의 3과 2분의 1을 크기 순서로 쓴 다음에 무슨 범위? 또 사이지. 등호 들어가네? 따라서 등호. 등호 들어가니까 등호를 넣었어. 그럼 이게 해가 나온 거야. 해가. 물어보는 게 뭐야?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시간이 누구지 지금? 시간이? t지 t. 그지? 그럼 t는 몇 초 동안인가? t의 범위 나왔잖아 지금. 그렇지? 2분의 1초 이상, 2분의 3초 이하가 되겠지. 단위가 초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동안이야. 동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해볼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었어. 8시부터 10시까지. 몇 시간 동안 수업했어? 몇 시간 동안 수업했어? 2시간. 지수야 몇 시간 동안 수업했어? 똑똑하네 다들. 의외로 얘들아 이거 3시간이라고 대답하는 애들 되게 많아. 내가 25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거 매번 물어보거든? 지금 대답 되게 잘한 거야. 어떤 반은 반대 반으로 나눠져.
2시간이 정답이야. 근데 절반의 아이들이 3시간이라고 하는 반도 있어. 누가 한 명이 딱 3시간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저도 3시간이라고 선택하기 시작해. 왜 그런 거 같아? 이상하지? 진짜 말이 안 되지? 8시, 9시, 10시, 3시간 이렇게 센 거야. 뭘 센 거야? 정수의 개수를 센 거야. 수학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를 많이 세다 보니까 그걸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동안으로 물어봤으니까 정확한 설명은 왜 이하라고 물어보면 빼기로 대답하면 돼. 2시간. 자, 몇 초 동안이야? 1초 동안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절대 이거를 8시, 9시, 10시, 3시간 아닙니다. 절반이 그렇네, 어떤 반은 진짜. 그래서 통계적으로 따지면 한 5명 중에 1명은 착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착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알고 있었지? 2시간? 자, 문장제 문제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사이 가장자리만 알면 잘 풀 수 있어.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런 활용이 더 쉬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수학의 난이도가 참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50,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다.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x만큼 느린 운동장의 넓이가 현재 2.8배 이상이 된다. 자, 국어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야. 이런 거 풀 때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좀 손으로 그려줘. 자, 직사각형 모양 운동장이 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다고? 가로를 x만큼 늘렸어. x만큼 늘렸대. 커졌잖아. 세로도 x만큼 늘렸대. 물론 세로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이면 빼기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얘 넓이에 관한 이야기니까 얘 넓이 x를 앞에다 쓰는 게 자연스러워. 자, 이게 넓이지. 원래 넓이, 바뀐 넓이. 근데 느린 운동장의 넓이가 그랬으니까 바뀐 넓이가. 얘가 현재가 어디야? 현재의 2.8배 이상. 이걸 현재라고 보는 거야. 현재 바뀐 넓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재의 2.8배 이상. 자, 여기서 부등호 방향 헷갈려서 틀린 애들이 정말 안타까운 애들이야. 이게 답이 정확히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자, 선택할 거야. 바뀐 넓이가 현재의 2.8배 이상이야. 그러면 서연아, 뭐가 맞아? 위, 아래. 바뀐 넓이가 현재의 2.8배 이상. 바뀐 넓이, 현재 넓이 2.8배까지 해줬습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하율아? 뭐가 맞아? 지수? 자, 위에 거 맞니? 오케이. 괜찮지? 해석을 잘 했으니까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돼. 이제 1000 곱하기 2.8은 2800. 전개. 그러면 마이너스 1800. 우변으로 넘겼어. 좀 어색하지?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대신에 다시 좌변 우변의 자리를 좀 바꿔야 돼. 그러면 요 부등호를 오른쪽에다 쓰면 이렇게 써도 되지. 똑같은 말이지. 같은 말 맞지?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워도 되겠지. 식의 왼쪽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는 항상 왼쪽에 두고 풀었단 말이야. 사이 가장자리가 왼쪽에 둘 때만 기준을 잡은 거야. 반대로 하면 반대로 나와. 조심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네. 쉽다. 생각보다. 짧다. 그렇게 안 어렵네. 29씩. 자, 따라서 x. 자, 그리고 하율아, 이 범위는 가장자리야. 기억처럼 생겼다고 했지. 가장자리.
근이 20과 마이너스 90이야. 두 개가 20과 마이너스 90인데 가장자리는 작은 것보단 더 작거나 큰 것보단 더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등호가 있네? 넣어줘야지. 그럼 답은 두 가지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생활 문제야.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이야. x가 음수가 될 수 있니? 되게 어색하지? 야, 마이너스 1m 느려. 뭔 소리야? 마이너스 1m 느려가 뭔 말이야? 그지? 따라서 현실에서 길이는 양의 값으로 설명한다면 1m 느려, 1m 줄여 그러지 마이너스 1m 느려주려는 안 한단 말이야. 따라서 x의 범위를 양수라고 보니까 버리면 돼. 따라서 범위는 한 가지인 거야. 이제 실생활이니까. 실생활은 우리는 양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너 얼마 있어? 마이너스 2만 원. 이상하지?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빌렸다. 빚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 쓰지 않잖아. 그지? 보통 양수로 쓴다는 거지. 자, 오히려 식 계산은 더 쉬워졌다. 와, 중학교 문제네. 요즘 지겹지 않은 얘기? 서연아? 진짜 엄청 많이 풀었어. 우리 중등부 시험 대비 선생님이랑 한 친구들은. 하율이도 많이 봤을 텐데. 봤지 저 그림? 자, 이 그림 이대로 안 풀었지? 지금 땅에 도로를 만들었다.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 십자 형태가 도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폭이 일정하다는 것은 x, x 이게 폭이니까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똑같다. 얼마 전에 안 써 있어. 그런데 도로를 제외한 땅, 도로를 제외한 땅 여기 흩어져 있지. 이 넓이가 800 이상이야. 그럼 이거를 이 그림 그대로 풀면 넓이를 네 군데를 구해야 되니까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지? 이걸 변형시켰지. 요 부분을 위로 옮기면 이렇게 돼. 그리고 요 길을 그대로 둔다면 이렇게 될 거고 또 이 세로 길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결국 기역이나 니은자로 바꿔서 풀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한쪽으로 몰아붙인 거야. 끝으로. 기역자가 되거나 니은자가 되겠지. 그러면 넓이가 구하기가 너무 좋아. 처음에 저 네 군데 합친 게. 이 네 군데 합친 게 이거 한 군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게 중학교 때 배운 아이디어야. 왜 기억나? 이렇게 바꿔서 푼 거? 기억 안 나나? 여기 안 했을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길을 다 옮겨줘.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30이야. 근데 폭이 x니까 여기가 x고 여기도 x야.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50에서 x를 빼니까 50 빼기 x야. 이 길이는 얼마야? 30에서 x를 빼니까 30 빼기 x. 그러면 땅의 넓이, 도로를 제외한 땅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50 빼기 x 곱하기 30 빼기 x다. 얘가 얼마 이상이다? 800 이상이다. 이거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800 때문에 전개 다 해야 되지. 그지? 800 이거 0이어야 되거든. 답변이. 이거 바로 다시 풀어야 돼. 전개. 또 이하 0 만들어야 돼. 1500에서 800을 빼니까 700.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활용 문제가 오히려. 왜? 활용 문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봐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봐줄 때가 꽤 많아. 의외로. 그래서 선생님이 생긴 외모 보고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럼 마치 새 친구를 사귈 때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 얼굴이 일진같이 생겼어. 쟤 무서운 것 같아. 이 문제 무서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쟤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순둥이야. 그런 경우 있지. 말해보니까 처음에 느낌만 무서웠던 거고 되게 착한 애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싫어졌다.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한 번쯤 다. 자, 이 문제도 그런 거야. 무섭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순둥이야. 계산해보면 쉬운 문제잖아.
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파악을 잘해야 되고. 자, 그럼 얘는 70과 10이 근이니까 작은 거, 큰 거 쓴 다음에 또 나왔다.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작은 것보단 더 작거나 큰 것보단 더 크다. 분모 야무지게 체크 잘해주고. 자, 그럼 x의 범위가 두 가지가 나왔지. 아까도 답이 한 가지였지. 아까는 x가 양수니까 답이 한 가지인데 지금은 둘 다 양수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가 않아. 여기 범위가 숨어 있어. 이건 또 가로의 길이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건 세로의 길이야.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런 범위가 숨어 있어. 모든 변의 길이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따라서 이 x도 0보다 커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미 끝났으니까 얘 계산하면 두 번째 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수직선을 찾아야 돼요. 0, 30, 50. 대신 이거만 잘하면 끝나. 30보다 작다. 50보다 작다. 근데 0보다는 크다. 자, 우린 처음으로 세 개를 연립했어. 두 개를 연립할 때는 두 개가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세 개를 연립하면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라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어디야? 이 그림에서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고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지만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지. 초록색은 위를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지나가잖아. 이게 바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야. 여기가 답이야. 따라서 x는 0과 어때야 돼? 30 사이여야 돼. 그럼 우리가 아까 푼 답이 12 이하 70 이상 두 가지가 있었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이 범위랑 여기 써있는 이 범위를 다시 연립해야 돼. 다시 연립해야 돼. 그래서 0과 30 사이 해주고 그 다음 10보다 작거나 그 다음 70보다 크거나.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겹치는 게 여기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답이야. 따라서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야. 자, 도로의 최대 폭이니까 최대값이 나왔지. 최대 폭, 최대 x값. 자, 여기 숨어 있다. 이거 어떻게 찾았다? 모든 변은 양수다. 이 범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변은 양수다. 음수 없다. 십자 형태는 저렇게 기역이나 니은자로 바꿔서 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부등호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지?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두 개를 식을 써야 됩니다. 둘로 쪼개집니다. 부등호가 2개일 때는. 그래서 1번식을 다시 쓰면 요거 2번식을 다시 쓰면 둘로 쪼개지고 이걸 연립하는 게 목적. 자, 부등호가 2개일 때는 식이 양쪽으로 쪼개진다. 왼쪽 2개, 오른쪽 2개를 쪼개진다. 이렇게. 자, 이걸 풀기 위해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왼쪽 0 만들어. 0.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0 만들어. 이제 인수분해해야 돼.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기로 했지? 근과 대수를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근의 공식이지. 이 문제는 근과 계수가 사용될 수가 없으므로 근의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A 1, B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2야. 이게 A, B, C야. 근데 근의 공식은 짝수 공식이 있지. 얘 지금 짝수잖아. B가. 따라서 B 프라임은 얼마야? B의 절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X는
짝수 공식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숫자는 사라지고 b는 b 프라임으로 바뀐다. 이게 짝수 공식이었지.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자. a 1이야. b 프라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넘쳐나. 자, 연산 잘해야겠지. 엄청 마이너스가 많아. 실수하기 너무 좋아. 마이너스 2개 플러스 꼼꼼하게 필요하죠.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부호를 자꾸 바꿔야 계산이 쉽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1 풀마 루트 2야.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근데 이건 등식의 답이야. 우린 뭘 풀고 있어? 부등식을 풀고 있지. 자, 따라서 두 근을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쓴 다음에 무슨 범위? 사이. 계속 나오지? 사이. 따라서 사이로 써주고 등호 있어? 등호 붙여줘. 요게 1번의 답이야. 요게 1번의 답이야. 자, 이제 2번을 풀자. 2번. 0으로 만들어. 그런데 마이너스도 싫어. 마이너스 한번 곱하거나 나눠. 똑같은 말이야. 부동 반대. 계산 틀렸다. 아닌가? 안 틀렸네. 자, 인수분이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이 안 돼서 내가 틀렸나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각에서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이번에도 a분의 b가 마이너스야. 그럼 b 프라임은 마이너스야. 자, 요렇게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는 플러스로 바뀌고 요것도 플러스로 바뀌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무슨 근이야 이거? 허근이지. 자, 허근이 나오면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여기 또 풀어준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자기 거를 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등식일 때 기준으로 허근이지 부등식의 근이 허근이라는 개념은 없어. 다시 등식일 때는 허근도 근으로 인정을 하지만 부등식에서는 허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허근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허근이면. 그리고 아까 했지. 교점이 0개가 허근이거든. 허근은 교점이 없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렇게 그려야 돼. 교점이 없게. 이게 허근의 그래프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겁니다. 또 그려줘?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일 때는 이렇게 그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교점이 2개를 그려줘. 이렇게 항상 판단이 돼요. 허근이 나왔으므로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 찾는 거야? 이 함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거야. 큰 부분은 어느 쪽이야? 위쪽을 찾는 거야. 자, 어디가 위쪽이야? x보다 위쪽 어디야? 전부 다지. 이거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여기 위에 있잖아. 따라서 해는 뭐야? 모든 실수. 2번의 답은 모든 실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1번의 답과 2번의 답을 연립해야 되는데 얘는 전부 다고 얘는 여기만 답이니까 진짜 답은 얘가 답이지. 어차피 둘을 연립하면 모든 실수는 의미가 없잖아. 다 색칠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허근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중근의 그래프, 교점이 2개인 그래프,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래프. 그래서 등식과 부등식은 풀이가 완전 달라요. 비교해줄까? 얘를 vs 등식으로 바꿔볼게. 등식으로 바꾸면 는 0.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꿨지. 그러면 이 녀석이 허근이잖아, 그지?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고 여기 있잖아. 저게 답이야. 이 부등호냐, 봐봐.
크거나 같다냐? 같다냐? 요만큼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생기지. 얘는 이게 답이고 얘의 답은 모든 실수야. 너무 다르잖아. 이런 게 바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등수학이. 어려운 거 맞아. 헷갈리니까 풀고 질문하고 풀고 질문하고밖에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거야. 머릿속에 정확하게. 자, 등식과 부등식은 풀이가 완전 다른 거야. 생긴 건 접근하는 건 되게 비슷해. 근의 공식까지 똑같이 갔어. 근의 공식까지 똑같이 갔는데 얘는 그냥 그게 근이야. 등식은. 근데 내가 계속 부등식이 더 어렵다고 했지. 부등식은 허근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 갑자기. 등식은 안 그려도 돼. 그래프를 그리고서는 얘가 0보다 큰 부분 위쪽을 찾아라. 전부 다네 모든 실수.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지. 부등식은 훨씬 어렵구나. 우린 지금 가장 어려운 파트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도와줄까? 120. 해봐. 절대값. 나는 오늘 했거든. 지수 절대. 절대값 푸는 법 몇 가지? 두 가지. 뭐랑 뭐? 정석하고 빠른 공식. 빠른 공식이 굉장히 특별할 때야. 그거 빼곤 다 정석이야. 자, 빠른 공식 언제 써? 일단 절대값이 몇 개 있어야 돼? 1개. 절대값 1개. 그리고 절대값의 밖에, 절대값의 외부에, 절대값 외부에 x가 없어야 돼. 문자가 없어야 돼. 이때만 벗을 수 있어. 빠른 공식. 이 외에는 전부 다 정석풀이, 수직선 그려서 경우 나눠서 풀어야 돼. 경우 나누기가 정석이야. 맞지? 자, 지금 뭐지? 빠른 공식이지. 절대값 외부에 상수가 있잖아. 그치? x가 없잖아. 따라서 빠른 공식이고 이 상수를 풀마로 2번 쓴다. 일단. 풀마로 2번 쓴다. 그 다음 무슨 범위? 부동호 방향? 무슨 범위야? 가장자리. 2차 부등식과 절대값의 빠른 공식은 풀이가 거의 똑같다. 자, 따라서 작은 것보다 더 작아. 누가? 이 식이 안에 있는 식이. 얘보다 더 커. 똑같은 식이. 자, 이렇게 푸는 게 부분까지 해줘야 마무리야. 쉼표 아닙니다. 쉼표는 연립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수학에서 되게 이거 별거 아니지. 이거 별거 아니지. 하지만 별거야 수학에서. 쉼표는 and라는 뜻이고 연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쉼표로 쓰는 순간 두 식을 연립해야 돼. 지금 연립이 아니야. 또는 합치는 거야. and와 o는 완전 다른 거야. o는 합치는 거. and는 겹치는 거. 연립은 겹치는 부분 찾는 거잖아. 다시. 또는 합치는 거야. and는 겹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항하면 또는 이것도 2x가 크다. x가 크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의 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풀 차례야. 두 번째 식. 바로 인수분해. 이건 되게 쉽네. 숫자가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고 x 써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근이 뭐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3 두 개인데 자, 부동호 방향 사이를 뜻하는 이렇게 사이 가장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니까 빠른 공식을 쓰지 않는 친구들은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 연립 겹치는 부분 찾기. 연립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다.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 순서대로 하나씩 다 쓴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사이.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제 겹치는 부분.
그러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2분의 1과 3, 4.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유형까지 가겠습니다. 126, 127, 128, 128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가 쉽게 되면.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부등식이 10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부등식이 드디어 끝납니다. 지금 여기가 어려운 파트여서 지금 힘든 사람들 많을 거야, 지금 여기. 근데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이거 연립해야 되고 위에 거 풀면 2, 3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됐고 x, x 그러면 사이니까 작은 거, 큰 거, 사이 이렇게 첫 번째 거 답,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거 답은 근이 1과 a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1과 a인데 이번에도 무슨 범위야? 사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를 썼지. 틀렸어. 왜 틀렸게? 네, 정답. 왜 A가 지금 오른쪽에 있지? 이건 모르는 거야 지금. 또 몰라.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야. 자, 내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 여기서 새로운 학원을 가야 돼. 처음 가. 길을 몰라. 근데 대충 알아. 보이긴 해. 저기 있어. 가면 길이 나오긴 하겠지. 보인다면. 그치?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럼 길을 찾는 방법은 핸드폰이 없다는 가정하에 왼쪽 오른쪽 다 가봐야 돼. 그치? 한쪽만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논리적인 사고야. 따라서 모를 때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수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갈림길이 오는 거야. A가 큰가? 그래? 가봐. A가 큰 길. 아닌가? 1이 큰가? 가봐야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써야 돼. A하고 1이 두 근인데 1이 클 때는 A가 왼쪽 1이 오른쪽에 있고 둘 다 사이인 건 똑같아. 사이가 범위니까. 자 이제 얘와 1번과 2번을 연립 한번 하시고 또 1번과 2번을 연립해야 돼. 자 연립을 요 1번식을 다시 한번 쓸게. 이렇게 쓰거나 1번식은 그대로 1번식은 그냥 결정이 됐으니까 두 번 쓰면 되지. 2번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연립해야 되는데 이거 A 때문에 겹치는 부분 못 찾잖아 지금. 그치? A가 얼마인지 알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 수직선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를 알려줬잖아. 이 녀석을 연립한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연립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한쪽만 답일 수도 있고 뭐 둘 쪽 다 답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으니까 아직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보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든 연립했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를 둘로 쪼개봐. 이렇게와 이렇게로 쪼개봐. 그러면 하나는 왼쪽 거는 이게 나오고 오른쪽 거는 이게 나오지.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결과잖아. 위에서 나온 결과가 해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있나 확인해. 얘 어디 있어? 얘. 여기 있네. 괜찮지? 그럼 얘 있어? 얘? 1보다 작다? 1보다 크지 지금. 부동은 방향이 맞아 안 맞아? 이 길은 길이 아니네. 이게 바로 수학에서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걸어가고. 그게 논리적인 사고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뭐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서 해보는 거야. 왜? 막 무슨 참사 같은 거 일어나면 뉴스에 막 사람 많이 죽거나 막 이러면 공무원들 되게 많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이 많으니까. 그럼 그때 왜 이걸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예측한다는 게 뭐야? 모든 거를 계산을 해봤어야 돼. 사람이 이만큼 탔을 때 얘가 안 무너지나? 뭐 불은 안 나나?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든 뭐 하든 실험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다루는 게 능력인 거야. 되게 중요한 지식인의 모습인 거야. 그 다음 여기서 확인. 얘도 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있어야 돼. 자, 마삼보다 크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1보다 작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이 식이 맞는 거지. 이 식이 맞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연립을 해. 근데 물어보는 게 이 식이 맞다까지는 알았는데 A가 1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A의 최대값은 아직 못 구했거든. 이것까지 구해야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아직 쓰지 말고 모르니까 A와 1 사이보다 얘를 먼저 할게요. 마3과 2 사이. 그 다음에 1은 찍을 수 있잖아. 1은 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1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1보다는 작다니까 왼쪽으로 갈 거야. 근데 A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A가 어딘지 몰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가 힌트야. 계속해서. A가 어딘지 모르지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이 지금 내가 조금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 어디서 멈출지 몰라. 그치?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마삼과 1 사이 다 채워야 돼. 지금 1의 왼쪽 채우기 시작했지. 여기까지 채워야 돼. 따라서 이만큼을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A가 밖에 있어야지. A가 밖에 있어야 겹치는 부분이 마삼과 1이라는 해가 많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거꾸로 해를 보고 A의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다. 계속 심한 문제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삼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무조건 오른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근데 다 할 필요는 없어. A 주변만 하면 돼. 자, 거의 다 왔어. 99% 풀었는데 나머지 1%. 부등식의 피날레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놈의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여러분의 점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냐. 50% 확률. 여기까지 왔는데 맞을 확률이 50%예요. 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50%죠 확률이. 찍으면 지금까지 푼 게 다 50% 확률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풀이의 양은 99%푼 거거든 지금. 아깝잖아. 50%를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등호까지 나머지 1%를 끝내야지. 자, 등호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랑 같을 때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등호일 때를 따로 그려보라 그랬어. 따로 그려보라. 그러면 여기가 마3으로 바뀌니까 식이 이렇게 되지. 마3과 1 사이. 밑에 거는 마3과 2 사이. 이 A 자리에 마3을 넣은 거야 그냥. 요 A 자리에 마3을 넣은 거야. 그럼 또 그려. -3과 1 사이. 마3과 2 사이. 마3과 2 사이. 빨간색으로 할까? 마3과 2 사이.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그럼 해는 마3과 1 사이 나오지. 그럼 해가 맞아 안 맞아? 어디서 해가? 마3과 1 사이 똑같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조건에 맞지. 조건에 맞으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답이야. A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는 거구나. 나머지 1%까지 해결했으니까 이제 완벽한 답이 나왔고 A의 최대값 해결이 된 거지. 근데 실수보다는 실수로 하면 선생님 같이 조금 수학을 선생님 정도 말고 한 중3군 되는 애들도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려도 등호가 들어간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 왜? 만약에 내가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지는 걸 모르겠어. 이렇게 같을 때를 그려보면 되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 뭐지? A의 최대값이야. 여러분 등호가 안 들어간다면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있어? 뭐라고 할 거야? 마3보다 작아야 되는데 -3.0000 이렇게 대답할 거야? 대답할 수가 없잖아. 그치? 자,
자, 따라서 등호 들어가네라고 추론할 수가 있다. 답은 마3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 숙제 안 해. 이렇게 하면 끝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선생님이면 청소라고 불러. 그럼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답이 달라져. 안 들어가면 답은 마4고 가장 큰 게 들어가면 마3이라는 식. 오히려 정수 쪽이 더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등호가 있냐 없냐. 어렵지. 128번. 마지막 128번까지야. 오늘. 한 가지 희망은 뭐다? 지금 어려운 게 맞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단어는 좀 낫다라는 거. 다음 단어는 연산도 별로 없어. 그냥 개념으로 푸는 게 되고. 왜? 확률 해봤잖아. 확률 옛날에. 확률 계산할 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야. 해석이 어려운 거지. 자, 첫 번째 줄, 첫 번째 식 쉽지. 2, 7에 14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2와 7 4, 2 계속 나온다. 4, 2 가장자리 2차 부등식. 첫 번째 식 풀었어. 자, 밑에 거. 밑에 거. A가 들어있어. A가 들어있어. 우리는 지금 무조건 방정식과 부등식 2차는 인수분해가 포인트거든. 저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모르지.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 때 문자 A가 있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예전에 3차 방정식일 때 이렇게 A나 K가 들어있는데 인수분해하는 경험했어. 어떻게 했냐? 수치 대입법을 했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A가 사라져. 자, A가 들어있는 식은 요 두 개야. 요 두 개. 그럼 제가 그것만 쓸게.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A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럼 X가 얼마면 돼? 양변 A로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조립제법 왜 못 써? 쓸 수 있어. 조립제법은 3차에만 쓰는 게 아니야. 다 쓸 수 있어.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 이게 내림차순이 아니잖아. X가 떨어져 있어. 이런 데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는 사람은 조립제법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야. 2, 그 다음에 1 빼기 2A, 그 다음 마이너스 A. 얼마로 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근육을 찾았으니까 더해, 곱해, 더해, 곱해. 0 나오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x 플러스 2분의 1로 인수분해 된 거고 얘는 0차 1차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저 2차식. 요거 2로 묶으면 부동 어디 갔어? 크다 했지. 크다. 얘 줘버려. 분수 사라져. 이게 더 보기 좋지. 이렇게 써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색한 걸 못 느낄 거야. 근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A가 나왔어. 자, 이 부동호 가장자리야. 자, 그런데 가장자리인데 똑같아. A가 누가 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큰 것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A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얘도 경우를 또 나눠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더 클 때? A를 먼저 쓸게. A가 더 클 때. 두 번째 A가 더 작을 때. 자, 그러면 가장자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A보다 더 크다인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찍지 않을게. 얘부터 해. 위에 거 푼 거, 1번 푼 거는 여기 답이 있잖아. 마이너스 2와 7이 4. 마이너스 2와 7이 4. 지금 A는 아직 그리지 않은 상태야. A는 아직 못 그렸어. 현재 겹치는 부분이 나왔어 이미.
근데 A가 어디냐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를 여기를 그려야 되는데 이 A를 여기다 못 그렸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만 그린 거야. 근데 양의 점수가 뭐랑 몇 분이야? 5와 6분이라고 그랬지. 여기는 무슨 점수야? 이거 음의 점수지. 마이너스 1 들어있지 여기는. 근데 관심이 없어. 출제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 양의 점수가 5와 6분이래 해가. 그러면 여기 7이 여기 있으니까 6 여기 있어. 5 여기 있어. 이게 해여야 돼. 해여야 돼. 그럼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5와 6이 들어가죠. 가능하고. 그런데 4가 들어가면 돼, 안 돼? 5와 6분이라고 했으니까. 안 돼. 그럼 4는 다시 왼쪽에 있어요. 따라서 A는 무조건 방향이 오른쪽이 크니까 4와 5 사이다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A는 4와 5 사이다. 이제 마지막 피단에는 뭐다?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또 따로 풀어야 되지. 등호일 때를 따로 체크해야 돼. 첫 번째는 A가 4일 때, 두 번째는 A가 5일 때를 따로 체크해야 돼. 자, A가 4라면 2와 7 사이 먼저 그리고 그리고 얘가 4가 되는 거지. 얘가 4.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잠깐만, 마이너스 1이었지? 지워진 거지. 너무 작다. 다시 크게 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게 4니까 4보다 크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관심이 없어. 양의 정수가 5와 6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5와 6. 자, 어때? 5와 6분이다 조건이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으면 등호가 들어가. 4의 등호가 들어가. 이제 5의 등호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 그럼 얘가 A가 얼마로 바뀌어? 5로 바뀌어.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렇지? 다시 그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와 7 사이 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A가 5니까 5보다 크다를 그려야 돼. 근데 여기는 5가 안 들어가고 6만 들어가. 조건이 안 맞아. 따라서 5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4 이상 5 미만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게 4 이상 5 미만이 나왔으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일단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가 답이 나올지도 몰라.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답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도 풀어봐야 되는데 다행히 아마 쉽게 해결이 될 거야.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클 때니까 가장자리가 둘이 자리가 바뀌어야 돼. 가장자리가. 따라서 A가 왼쪽,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이니까 가장자리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와 7 사이니까 마이너스 2와 7 사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고 여기는 6, 5, 4, 3, 2, 1, 0, 마이너스 1까지 다 들어가. 그러면 이 조건, 양의 정수가 5와 6분이라는 조건이 전혀 안 맞으니까 2번은 아예 답에서 제외하겠지. 현실적으로는 둘 중에 한쪽만 답이 나올 때가 좀 많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의심하는 건 맞아. 혹시 양쪽에 다 답이 각각 나올지도 몰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경험상은 솔직히 한쪽만 오를 때가 많긴 해. 대신에 이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일 뿐이야. 100%는 아니야. 한 95%의 확률이라고 얘기할게. 꽤 높은 확률로 한쪽만 경우를 나누면 또 한쪽만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여기까지 하고